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를 칭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도쿄도 면적이 2194평방킬로미터예요. 서울입니다. 605예요. 아니 도쿄가 서울의 3배가 넘어가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연일 폭등하고 있다는 도쿄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내용인데, 요새 일본에서 그 부동산 관련으로 이게 뉴스 나오는 게, 일본 뭐 전국적으로 지금 땅값, 집값이 오르고 있긴 합니다. 관광객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수요가 있다 보니까, 땅값이 오른다, 집값이 오른다 뉴스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서도 도쿄의 이 아파트, 집값이 정말 말도 못하게 오르고 있다. 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아파트가 이제 점점점 올랐어요. 2023년쯤에 버블이다. 이거는 버블이라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2024년, 야, 진짜 버블의 끝이다. 지금 들어가면 위험해. 큰일 난다. 자, 그리고 지금 2025년, 여러분, 진짜로 끝나요. 라는 기사가 지금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쯤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예를 들어 2013년이라든지 2024년에 그때 샀어야 했던 거 아닌가? 그때 괜히 기사라든지 그런 거 보고 지금 들어가면 여러분 버블 무너져서 옛날처럼 난리 나요 이런 거 보고 있잖아. 안 들어간 사람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이런 이제 특히 도쿄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죠. 아파트 집값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느 지역이 특히 많이 오르는지 그리고 가격대가 대충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이 구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 한국 분들이 저희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알기 쉽게 제가 이제 일부러 아파트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걸 이제 맨션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파트는 일본에서는 맨션이 되는 건데 맞습니다. 이 일본에 있는 맨션 중에서도 이 타워 맨션, 이 오늘 얘기하는 폭등하고 있는 도쿄 부동산 집값의 원흉입니다. 맞습니다. 예, 경제산업부 일본 정부에서도 한번 약간 주의 환기를 시켰어요. 어머. 2024년 12월 12일 급등하는 아파트 시장 이래가지고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2022년 코로나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팡 뛰고 있는 거예요. 매년 계속 뛰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전년 대비 한 28% 상승 이러니까 1년 만에 거의 30% 가격 상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도 아파트 올라간다면 비싼데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은 한번 버블이 터졌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0%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일단 이 그래프 자체가 여러분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하잖아요. 최근에도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도쿄 23구의 아파트 가격 2년 연속 1억엔 초과. 우리나라 또 한 10억 넘는 아파트가 평균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 이게 신축 기준이거든요. 신축. 그러니까 신축은 우리나라 또 10억 정도 넘는 거는 좀 오르다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도 많이 충격을 받는 게 일본 수도권의 기준 아파트 가격이 7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이거는 중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도쿄 도심 내에 있는 중고 아파트는 1.5억엔데 15억이죠. 15억. 25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 올라가는 게 심상치 않죠. 이게 도쿄 도심 내 중심부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외곽 지역 약간 이런 식으로 비교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했을 때 이게 어디를 칭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도쿄도 면적이 2194평방킬로미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서울입니다. 605예요. 그러니까 아니 도쿄가 서울의 3배가 넘어가네? 이렇게 느끼시잖아요. 이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도쿄는 엄청 커요. 맞습니다. 이게 도쿄예요. 저기 있잖아.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섬도 도쿄예요. 맞습니다. 도쿄에서 몇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도 도쿄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마 도쿄 여행 가시는 분들은 신주쿠, 시부야 이런 데 아마 돌아다니실 건데 여기서 차 타고 한 1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 이 동네도 도쿄예요. 그러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쿄는 초록색. 그렇죠. 예, 그렇게 느끼시면 됩니다. 서울이랑 비교해서 그러면 도쿄 면적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없나라고 했을 때 설명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도쿄 23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쿄. 그러니까 도쿄 23구 622km잖아. 서울 605잖아요.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가끔 한국에서는 뉴스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 도쿄에도 빈집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기 말고 이 도쿄. 이 넓은 도쿄 내에 빈집이 많아요.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곰도 나오는 산인데 그런 도쿄도 있는 반면에 오늘 얘기하는 일반적인 도쿄는 도쿄 23구 그런 거기 때문에 약간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쿄 23구면은 다 오르나? 근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오르긴 오르지만 차이가 많이 크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했을 때 이게 도쿄 23구입니다. 이 구 중에서도 가운데 있을수록 더 올라가요. 가격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심 5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요다구, 추오구, 미나토구, 시부야, 신주쿠 여기를 도쿄 5구를 하거든요. 딱 요 중심가가 제일 비싼 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기사들도 도쿄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이걸 들고 와서 평균을 내버려요. 그러면 당연히 하락이지. 왜? 사람들이 잘 안 사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데 도쿄 부동산이 역대급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 딱 이 5개 구 들고 와서 얘기합니다. 도쿄 자체가 도심인데 그 중에서도 더 도심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그 도쿄 여행의 필수 그 지하철이 있습니다. 전철이 있어요. 야마노테선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2호선 같은 거죠. 이 주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야마노테선을 타고 갈 수 있는 동네가 도쿄 부동산의 집값 비싼 동네라고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맞아요. 기본적으로. 안 예. 맞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맞아요. 일본에서도 이 야마노테선 안에 있는 아파트냐, 예, 야마노테선 밖에 있는 아파트냐로 급이 달려요. 맞습니다. 요즘 특히 바다 쪽 아파트들 인기 많아서 그것도 있는데 원래 생각은 이것입니다. 그렇죠. 야마노테선 내부입니까? 그렇죠. 외부입니까? 여기가 다른 데보다 엄청 오르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가겠어요? 투기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투기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주거를 할 때 어떤 얘기 할 것 같아요? 와, 나도 저런 고층 맨션, 고층 아파트 살고 싶다. 야경 있고 여기는 뭔가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뭔가 증거? 내 인생 삶의 전부? 이런 느낌에서 살고 싶어. 로 원래 각광받는 곳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아까 보여드린 이런 그래프가 딱 뜨고 나니까 여보 우리가 저거 살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영끌해서 투자로 들어가자 라는 사람들도 일본에 엄청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걸 사면 올라가니까 그렇죠. 일단 사야 돼. 이게 뭐 해외 투기 세력이죠. 부동산 투기 세력도 일본에 있습니다. 특히 중국. 중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일본에 부동산을 막 사들인다. 이거 뉴스가 옛날부터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중국 사람들이 사는 거 가지고는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나름 도쿄도 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자 몇 명이 아파트 몇 개 산다 해서 가격 올라?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약간 미쳐 돌아가는 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왜? 내 월급 가지고는 이게 융자가 안 나와, 아파트. 안 나와요. 그런데 일본도 뭐예요? 맞벌이 부부. 그걸 일본에서 뭐라 하죠? 바로 파워 커플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벌이 하는 부부. 그럼 뭐예요? 남편이랑 와이프랑 같이 은행 가서 심사 받아가지고 더블로 이제 뭡니까? 주담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을. 그러면은 혼자서 하는 것보단 2배로 빌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뭡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그래프가 이루어지고 있다. 라는 게 일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2018년에 상케이가 보도한 파워커플의 정의입니다. 맞벌이로 고수입 부부, 와이프가 400만 엔 이상, 남편이 600만 엔 이상.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엔. 둘이서 연봉 우리한테 한 1억 정도 되면은 야 맞벌이 파워커플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줬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연끌을 해서 저런 아파트에 투자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가격이 오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사가 바뀝니다. 2022년 6월달 닉테이 기사. 연수입이 1,400만 엔 이상인 파워커플. 아까는 여러분 1억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1억 4천으로 올라가요. 왜? 맞벌이 1억 부부는 좋은 아파트 살 수가 없어. 못 사요. 주담대가 딸려요. 돈이 안 나와. 그러니까 1억 4천 이상 버는 이제 부부님들이 이제 뭡니까? 이제 막 이제 돈 쓰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이 됐습니다. 3월 달이죠. 가구 연수입 1,500만 엔이 넘는 파워커플 1억 5천. 그러니까 이 정의가 왜 바뀌어요? 주택가격. 아파트를 둘이서 주담대를 해서 살 수 있냐 없냐가 어찌 보면 이 파워커플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손을 못 댄다. 왜? 너무 올랐기 때문에. 메이지 대학 교수가 이제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올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있잖아요. 하는 이런 게 너무 보이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이거 좀 뭔가 사회적 문제다. 라는 식으로도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얘기 들어보시면 궁금하잖아요. 아, 도대체 얼마인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뭐 파워 커플이고 뭐고 뭐. 제가 몇 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더 토요미 타워, 마린 앤 스카이. 이거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5구에 들어갑니다. 예. 예, 중앙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일본도 분양을 나누는데 일본은 1기 분양이 제일 쌉니다. 그리고 2기가 비싸고 3기는 더 비싸요. 최근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싸질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 이 도쿄 도심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가격이 어느 정도였냐? 1기 때 가격입니다. 535, 622, 뭐 643. 이게 이제 한 평당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평당 우리나라 돈은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대.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요즘 일본 도쿄에서는 가족으로 산다. 그러면 70평방미터 정도가 평균 그렇죠. 방 크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 약 1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일반적으로 일본 다른 지방 사람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도 싸다고 그렇죠. 느끼는 분들이 많아서 엄청 모였어요. 그렇죠. 다 추천. 도쿄 중심가에서 싸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다음 분양 때는 가격이 오른 겁니다. 한국보다 일본은 재산세가 비쌉니다. 그다음에 주차비는 포함이 안 돼 있지. 이런데 주차하려면 우리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줘야 돼요. 주차비부터 해서 이런 거 다 넣고 하면은 유지비가 한 달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집을 산다 하더라도 산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러네요. 자, 그리고 리비오 타워 시나가와라는 건물인데 이것도 엄청 크죠. 뭡니까? 815채가 있어요. 34층짜리. 크네. 이런 아파트에 이제 선분양을 넣으려면은 분양사무소에 가가지고 이제 설명을 듣고 일본은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신청서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분양사무소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고 하더라도 추첨인데 그 전 단계에서 이미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경쟁이 빡시거든요. 이런 데가. 56평방미터. 평당가 600만엔, 그 다음에 좀 33층 가면 780만원, 그러니까 평당가가 7,800. 56평방미터에 13억이네요. 60평방미터, 12, 13, 14, 15. 71평방미터, 16억에서 20억이네요. 우리나라 돈. 평당가 9천만원. 이래도 사람들이 사고 싶어서 난리라는 거 추첨 들어가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엄청 집이 작아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게 한국 사람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공급 면적이랑 전용 면적 따로 이래 얘기를 해가지고 전용 면적이 작다 하더라도 공급 면적 좀 넓게 쓰는 분들이 많아요. 오. 왜? 한국은 베란다에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놔두고 있잖아. 화분을 놔둔다든지 베란다에 뭐 빨래 놔둔다든지 뭘 할 수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렇기 때문에 전용 면적이 좀 작다 하더라도 베란다를 쓰면은 넓어요. 대한민국은. 앞뒤 베란다 있는 분도 많으니까. 그러네요. 그거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여러분 베란다가 없어요. 일본은 발코니에 이거 에어컨 실외기 놔두면 끝이에요. 야외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고층 아파트, 고층 맨션 밖에 뭔가 놔두면 안 됩니다. 외부라서 못 써요. 그러니까 일본은 좁아요, 여러분. 이것도 예를 들어 60평방미터잖아. 여기가 그냥 발코니거든요. 여기는 아무것도 못 놔둬요, 이 공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살아야 돼, 이 쪼매난 데서만. 음. 그런데 이게 얼마야? 우리나라 돈 11억에서 14억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 정도면 널찍하네 라고 느끼시는 분은 한국이랑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일본은 다르게 갑니다. 이 설명을 들으니까 갑자기 이 가격대가 엄청 비싸 보이기 시작하죠. 이 공간을 못 쓴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도 이 가격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못 사. 인기라서.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걸 두고 뭐랍니까? 부동산 시장이 미쳐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넓은 집이 아닌데. 그리고 고급스럽게 만들어낸다 하는데 위치적으로는 엄청 좋은 위치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예. 도심 쪽에 있는데 주변 환경 엄청 좋아요. 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데도 여러분 가까운 역까지 걸어서 15분 걸려요. 주변에 슈퍼도 잘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 매립지야. 그런데 이 가격이에요. 이 아파트 전에 소개한 아파트도 걸어서 15분이에요. 걸어서 15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많이 나잖아. 그래도 일본 지진 나고 한데 매립지 거기다 역도 멀어. 그러면 이걸 누가 사겠니? 라고 느끼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왜? 일단 사면 오르잖아. 그러니까 돈 들고 와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거기 주거 하나요? 아니요. 안 살아요. 그냥 사두는 거예요.
사자마자 부동산 중개 사이트에 올리는 겁니다. 미개봉 신상 아파트 있잖아. 사놓고 안 하는 거. 이런 게 워낙 생기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머. 3월 25일 TV 아사히 뉴스네요. 신축 아파트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다. 이거는 뭐 하나 도입을 해야 된다. 구입 제한을 한다라든지. 진짜 거주해야 된다. 그렇지, 실거주하는 거. 아니면은 공실세. 2015년 1월달 전국 최초 고배시에 있는 타워맨션 고층 아파트의 공실세 검토. 고배도 여러분 지금 엄청 투기가 들어왔어요. 지방 중에서는. 고배도 여기 바다가 보이고 있잖아요. 거기가 엄청 이쁘거든요. 진짜 좋아요. 예. 근데 그 바다 쪽에 엄청나게 큰 타워맨션 고층 아파트가 쫙 있어요. 근데 거기를 투자용으로 부동산 회사, 외국인, 그 다음에 아까 말한 파워 커플들이 사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가 밤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불이 안 켜집니다. 아파트에. 그래서 이게 고배 시장이 칼 꺼낸 거예요. 아니 이게 미관이 엉망이다. 왜? 나름 고배의 중심가인데 밤만 되면 불이 다 꺼져 있어. 그러니까 주변이 뭔가 고담시티, 유령 도시 같아. 치안이 안 좋아져. 이거 뭔가 해야 된다. 공실세. 그러니까 이런 게 일본에 엄청 많아요. 특히 도쿄에 신축이면 신축일수록 불이 안 켜져요. 고층 아파트인데 고층에 불이 안 켜. 분명히 낮에 보면은 와 아파트가 크다 이러는데 밤에 보면은 뭔가 거기는 고담시티. 미관뿐만 아니라 그 동네 경제도 안 돌아간다고. 그렇죠. 실거주자분들이 있으면 직원 슈퍼도 가고 식당도 가고 좋은데 그거 안 생기니까 문제다라고. 저런 거 큰 빌딩 아파트 딱 들어오면 주변에 상가가 딱 분양됩니다. 상가 가격도 비싸거든요. 상정가도.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 야심차게 자영업자가 내가 여기서 이번에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가게를 딱 열어요. 뉴스 봤거든? 이 아파트 다 팔렸습니다. 짓기도 전에 다 팔렸어요. 너무 인기 아파트야. 손님이 끊임없겠구만. 개미 새끼 한 마리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변 상권이 폭파됩니다. 그게 지금 약간 일본 사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동네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이거 들어왔으면 경기가 살아야지. 사람이, 그지? 사람이 전입신고 들어와서 세금도 내주고, 그지? 경기가 돌아야 되는데, 그냥, 집만 갖고 있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최후의 수단, 공실세. 집 비워두면은 무조건 돈 내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일본에서 큰 핫한 주제입니다. 실제로 공실세가 도입되면 많은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있잖아. 아파트 가격이 팍 내려갈 거다. 라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버블 붕괴 시작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있잖아요.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어렵냐면은 여러분 아직까지 일본은 어쨌든 주택 금리가 낮아요. 연 0.3, 0.4%. 이게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는 1.9에서 2%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할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금리가 이건데 떡락은 무슨 더 간다. 내 뒤에 또 올 거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제 가는 거지. 그지?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든 이게 일본에서도 뭐 우리나라 돈 일본 돈 1억엔대 우리나라 돈 10억대 건물 10억대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뭐 없어서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도쿄에는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바깥에는 홋카이도 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보고 있으면은 다른 나라 얘기 같거든요. 예, 우리 동네랑 관계가 없으니까. 예. 근데 저희도 2022년, 23년쯤에 도쿄 아파트 조사 목적으로 보러 갔었어요. 그때 살 수 있더라고요. 유튜버 따위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당시에 못 샀는데 예. 내가 유튜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회사원이었더라면 그냥 맞벌이 부부였다면 우리도 파워 커플이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예. 그건 어디까지나 과거 얘기니까 예. 그냥 홋카이도에서 저건 남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되네요. 예. 예, 오늘 내가 여러분들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제가 이거 짧게 얘기하려 했거든요 오늘. 근데 어머.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응어리. 특히 제가 오사한테 좀 많이 말해버려요. 예, 좀 이거 얘기했어요. 오산 그때 우리가 회사원이었더라면 어. 그리고 도쿄 아파트를 샀더라면 그때 우리가 그 융자 심사 거부된 그거 뭡니까 도쿄 아파트가 있어요. 보러 간 거. 그거 지금 2배 됐거든요.
보러 간 아파트 몇 가지 있었는데 다 올라갔습니다. 예. 그때 이제 오케이 은행에서 오케이 나왔으면 이제 그냥 가자 이러려 했는데 유튜버가 뭔데? 회사원이 낫지, 그지? 그렇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약간 좀 이런 과거 얘기하면은 뭐 어쨌든 돌아갈 수 없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사후 약방문이지, 그죠? 예, 어디까지나 홋카이도 공기 맑은 곳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라, 유튜브를 하라라는 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있지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 저런 게 뉴스 나오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뭡니까? 투자액이 좀 부추기는. 집에 돈 쌓아두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투자 시기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각종 많은 사람들이 좀 젊은 층일수록, 같이 있잖아요. 예, 이제 그 론을, 주담대를 해가지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불이 안 켜지고, 예, 오히려 사는 데는 따로 있는데, 그 집은 투자용으로, 뭡니까? 새거 같은 중고로 팔아야 되니까 들어가면 안 돼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거 딱 놔두고 이러다 보니까 불이 안 켜지고. 그러면 동네가 죽으니까, 공실세를 내야 되겠네. 절대 안 된다.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근데 반면말로 그럼 부동산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나? 금리 안 올립니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일본은 0.5% 금리. 고정한다 해도 2%가 안 되는 금리다 보니까 할만한데? 라고 이래가지고 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약간 카오스적인 그런 상황에서 누구는 오른다. 누구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라는 건데 어쨌든 오늘 방송하고 있는 2015년 3월 말까지도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버블 붕괴 이후로는 집은 그냥 사는데 감가상각, 집값은 떨어진 게 당연한 거야, 중고차처럼 이렇게 느꼈었는데, 지금 뭐 집도 아까 말한 일반 주택이 아닌 저런 고층 아파트 타워맨션은 이제 재테크, 투자다. 그런 식으로 일본도 가야 된다. 안 그러면은 월급 가지고는 뭐 자산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 예, 라는 그런 풍조도 특히 뭐 젊은 부부들 사이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소득 부부일수록, 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인기는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어가지고, 아까 저희가 방송에 보여드린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그 분양 설명에 예약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제가 솔직히 방송 입 털려고 예약을 한번 하고 싶었거든요. 좀 농담한 게 아니라 예약 시작했습니다 링크 들어갔는데 만석이었어요. 예. 5호탄이 왔을 때보다 더 빨리, 예, 표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인기이기 때문에,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진짜로 현재 일본의 부동산 상황이 과열이 되어 있구나 라고 좀 느낍니다. 예.